자, 오늘 강의는 대략 한 35분 정도 진행을 하고 나머지 시간 한 40분 정도는 퀴즈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과제물도 여러분들한테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시험은 왜 40분이나 보냐면은 계산할 게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랜만에 퀴즈를 이제 처음 퀴즈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아니면 최초로 지금 요 과목 이번 학기 과목 최초로 그 퀴즈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굉장히 단순한데 계산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한 40분 정도 주는데 제가 항상 그 퀴즈 시험이나 과제물의 그 목적이랄까 이거를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이거는 어떤 목적이냐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가 이거를 제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퀴즈 시험을 보는 거고 그다음에 퀴즈 시험이나 과제물의 그 방향이랄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파악을 잘 할 수 있다면 이런 쪽을 꼭 평가하고 싶은 거구나 이런 걸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방향을 좀 여러분들이 잘 예측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강의는 변형률 텐서하고 그다음에 극분의 정리 그리고 두 번째 강의 자료로 속도 가속도 물질 미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12시 35분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형률 텐서는 우리 교재에 2.3.5절 페이지 수로는 48페이지에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뭐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한참 그 계산도 해보고 한 신장비 있었죠. 신장비, 스트레치 레이쇼. 신장비가 변형을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인데 어떤 척도냐면 신장비가 1이면은 선요소가 그 기준 모양이나 아니면 현재 모양에서 특정 선요소가 길이의 비율이 똑같다. 그러니까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죠. 비율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습관을 좀 가지고 있냐면 변형이 안 됐으면 변형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0 되면 어떠냐. 0으로 만드는 어떤 변형의 척도를 좀 생각해내면 어떠냐. 그러면은 0이면 아 이거는 제로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변형이 안 됐구나.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변형의 척도는 뭐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살펴보냐면 C의 코시그린 텐서, 좌측 코시그린 텐서하고 우측 코시그린 텐서 두 종류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저도 헷갈리는데 어느 쪽이 좌측이고 어느 쪽이 우측인지 좀 헷갈리는데 좌측 코시그린 텐서 C하고 그다음에 우측 코시그린 텐서의 텐서 B 마이너스로 표시한 것. 좌측 코시그린 텐서 B 역행렬, 그 다음에 우측 코시그린 텐서 C를 가지고 이제 변형의 척도를 이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변형이 없는 경우에는 변형구배 텐서가 단위 행렬이 되기 때문에 변형구배 텐서를 곱한 결과인 우측 코시그린 텐서 C의 경우에도 당연히 단위 행렬이 되겠죠. 단위 텐서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제가 텐서와 행렬을 막그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실제 의미는 주로 텐서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리량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물리량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이제 그 물리량의 성분을 하나씩 다 나타내면 그걸 행렬식으로 나타내면 아주 편리하다. 그래서 행렬이라고 어떨 때 부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텐서라고 부르기도 하죠. 마치 이제 벡터의 경우에는 벡터라고 하는 물리량을 그 표현하는 방법이 우리는 우리 과목에서는 반드시 세로로만 성분을 차례대로 중괄호를 써서 성분을 차례대로 써서 벡터를 나타내자. 그래서 중괄호 표현
이제 쓰는 반면에 텐서는 3차원에서 3 곱하기 3 해서 9개의 성분을 갖고 있으니까 행렬로 3 곱하기 3 행렬로 나타내면 명백하게 완벽하게 나타낼 수가 있어서 행렬로 나타낸 텐서 이 의미를 그냥 텐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행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혼동이 될 때는 반드시 좀 질문을 해주기 바래요. 질문해서 이것은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 건지 질문해주면 우리가 서로 논의도 되고 좀 더 뜻을 명확하게 이해를 잘할 수 있죠. 자, 변형이 없으면 단위 텐서 1이 된다. 그렇다면 C에서 1을 뺀 다음에 2로 나누면 변형이 없으면 C가 단위 텐서가 될 테니까 제로가 될 것이다. 제로가 되는 어떤 양이 만들어진다. 요 대문자 2로 표현한 요 텐서를 요거는 지금 C도 텐서고 I도 텐서니까 2도 텐서죠. 빼기만 했으니까 이 텐서를 우리가 라그랑지안 풀네임은 라그랑지안 알만시 헤멜 텐서 줄여서 그냥 라그랑지안 텐서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라그랑지안 텐서는 모든 구성 성분이 단위 좌표계 기준으로 기준 좌표계 기준으로 나타나 있죠. 반면에 현재 좌표 기준으로 그 구성 성분이 나타나고 있는 B의 역행렬을 사용을 해서 1에서 B의 역행렬을 뺀 다음에 그걸 둘로 나누면 소문자 1을 쓰고 이거를 우리가 오일러리안 알만시 헤멜 텐서 혹은 오일러리안 변형률 텐서 이렇게 불러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 성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F 변형구배 텐서 F의 성분을 지금 이렇게 요 빨간색 동그라미 친 것처럼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I를 더미 인덱스로 해서 그러니까 C의 정의가 뭐냐면 F 트랜스포즈랑 F를 곱한 건데 F 트랜스포즈하고 F 곱한 거를 우리가 성분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FIK 곱하기 FIL 그래서 I가 더미 인덱스가 되고 그 다음에 대문자 K하고 대문자 L이 프리 인덱스가 돼가지고 성분 3 곱하기 3 해서 9개의 성분을 나타내게 돼요. 그리고 그 F라는 기호로 나타낸 그 변형구배 텐서의 성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XI를 K로 편미분한 값을 나타내고 있죠.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혹시 이제 이런 표현에 아직도 조금 익숙하지 않다 이런 학생들 위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지금 요 빨간색 사각형 네모 보이죠? 여기에 xi, 대문자 k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약속을 기호로 나타낸 것이냐면 xi가 그 대문자 라지 x k와 시간 t의 함수인데 그 중에서 라지 x에 대해서 편미분한 라지 x k에 대해서 편미분한 성분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i도 그 1번 축, 2번 축, 3번 축 중에 하나를 나타내고 k도 라지 k도 1번 축, 2번 축, 3번 축 중에 하나를 대표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총 요거는 3 곱하기 3에서 9개의 성분을 나타내죠. 만약에 요 스몰 xi를 변이를 써서 나타내면 요 윗줄에 있죠. 빨간색 사각형 윗줄에 xi는 ui 플러스 크로네커 델타를 쓰고 여기 지금 소문자 k로 되어 있는데 이 대문자 k입니다. 이거 바로바로 그냥 고칩시다. 여기 계속 지금 놔두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케이션 에디터가 아니라서 좀 바로 이렇게 붙여지는군요. 교수님, 예, 그 라그랑지안 그 변형률 텐서하고요. 네, 오일러리안 변형률 텐서가 그 같은 물리 현상을 그냥 다른 좌표계에 그렇죠.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거죠. 예, 동일한 질점에 네. 대해서 네. 현재 변형의 정도가 얼마냐 하는 거를 이제 나타낼 때 그 라그랑지안은
라그랑지 기준 좌표계에서 썼던 모든 그 함수나 변수를 사용해서 나타내고 오일러리안은 현재 좌표계에서 사용한 함수나 변수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두 개 텐서가 네. 그 동일하게 공침 변형률을 나타내고 있는 건가요? 그거는 지금 이제 요거 마저 고치고 저기 통째로 없어졌네. 잠깐. 요거 아, 고치고 바로 네, 설명해 줄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요 이케이션에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조금 저기 힘드네요. 자, 지금 오민규 군이 질문했죠. 그 네, 라그랑지안 텐서하고 오일러리안 텐서는 결국 같은 값을 나타내느냐, 같은 값을 나타내요. 왜냐하면 동일한 질점에서 얼마나 변형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신장비를 우리가 계산했잖아요. 신장비를 계산을 했는데 요거 이제 사실은 요 신장비랑 면적비 계산하는 게 퀴즈 시험 문제인데 신장비를 계산했는데 요거는 뭐야? 라그랑지안, 그러니까 기준좌표계에서의 모든 그 벡터 값이나 텐서 값을 사용을 해서 람다 n을 구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람다하고 스몰 n을 쓴 거는 현재 좌표계에서 나타낸 n 벡터라든가 b 역행렬을 사용해서 람다의 스몰 n을 구했죠. 그런데 그 결과값은 어땠어요? 동일한 지점에서 동일하게 늘어났으면 변형을 했으면 그 결과값은 4분의 5로 같았다고요. 그죠? 람다 라지엔 4분의 5, 람다 스몰엔도 람다 스몰엔은 지난 시간에 직접 계산해서 보여주지는 않았는데 여러분한테 계산해 보라고 했죠. 그러면 계산해 본 학생은 이 같은 값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신장비는 단순히 비율을 나타내는 거니까 요거를 변형을 받지 않은 경우는 0을 나타내는 어떤 척도를 좀 알아보자. 그랬을 때 요 변형률 텐서 두 개를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라그랑지안과 오일러리안 얘네들도 결국은 같은 값을 나타내 줄 거예요. 단지 변수를 뭘 썼느냐 요것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방금 그 오민규 군이 질문했을 때 이 둘이 같은 공칭 변형률을 나타내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공칭 변형률은 여기서 얘기하는 변형률하고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공칭 변형률이라고 하는 거는 잠깐. 그렇죠. 예. 맞네요. 같은 공칭 변형률 값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공칭 변형률이라는 거는 기준 모양을 예서의 변수를 기준으로 해서 변형의 정도를 나타내는 텐서죠. 그러니까는 이 경우에 같은 값을 나타내요. 같은 공칭 변형률 값을 나타내요. 지금 그 우민기 군이 굉장히 그 뒤에 그 코멘트를 좀 예리한 코멘트를 달아줬는데 같은 공칭 변형이라는 공칭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 두 개의 모양 그러니까 기준 모양하고 현재 모양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변형의 정도를 기준 모양에 대해서 얼마만큼 변형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랬을 때 기준 모양을 항상 기준으로 삼으니까 요거는 공칭 변형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1차원에서 공칭 변형률, 진 변형률 이런 거 설명할 때 변형률이 작을 때는 서로 일치하는데 변형률이 점점 커지면 서로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그 공칭 변형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지금 어디 설명하다가 그 질문이 들어오고 제가 수정을 했으니 요거를 이제 변 위로 나타내면 요 변 위를 이렇게 요 xik 그다음에 xil이 각각 두 개의 항을 나타내니까 여기 보이는 것처럼 두 개의 항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지금 연달아서 계속 상세하게 이걸 쓰자면 크로네커 델타랑 그다음에 크로네커 델타 곱하기 변이구배 텐서 이렇게 그 두 개의 더하기 항으로 나타내지기 때문에 두 개의 더하기 항 곱하기 두 개의 더하기 항 하면은 총 네 개의 항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첫째 항이
첫째 상수항이 뭐가 나오냐면 바로 델타 KL이 나와서 여기 마이너스로 빼지고 나머지 이제 세 개의 항이 남는데 그 세 개의 항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UK의 L, UK를 라지 XL로 표명을 한 거, 그다음 UL을 라지 XK로 표명을 한 거. 그 다음에 두 항을 곱하기인데 요 더미 인덱스가 M이고 그다음 프 인덱스가 K하고 L인 이렇게 세 개의 항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 중에서 첫째 항과 둘째 항은 U에 대해서 변이 U 벡터에 대해서 선형적인 항인데 요거는 마지막 세 번째 항은 곱하기로 돼 있으니까 비선형 항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요 차수가 U의 그 변이 구배의 차수가 1보다 상당히 작은 경우, 지금 1보다 상당히 작으면 두 개를 곱하면 앞에 두 항에 비해서 상당히 작아지기 때문에 앞에 두 항에 비해서 뒤에 비선형항은 무시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요 세 번째 항은 무시가 돼서 없어지고 앞에 두 항만 남게 되죠. 그 다음에 오일러리안 변형률 텐사는 똑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면 이 경우에는 x 라지 x의 요 경우에는 여기 잠깐 필기 좀 해야 되겠네요. 필기가 전혀 없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군요. 여기다가 앞서 스몰 x ik를 대입한 것처럼 라지 k, i에 대해서 더하기 항을 각각 집어넣게 되면 역시 여기서도 네 개, 두 항을 더하기 한 것을 서로 곱하기 하니까 네 개의 항이 나오고 그 중에 첫 번째 항이 크로니카 델타가 돼서 요 맨 앞에 있는 델타 IJ하고 빼기로 없어지고 나머지 세 개의 항이 남는데 그 나머지 세 개의 항이 뭐냐면 U, I, J, 그다음 U, J, I, 그다음에 빼기 더미 인덱스 M으로 하고 U 9배가 서로 곱해진 비선형항. 세 번째는 비선형항이 마치 라그랑지안 스트레인 텐서의 경우처럼 비선형항이 세 번째 항이 각각 나오는데 하나 이제 독특한 건 하나 차이점은 라그랑지안은 플러스로 나타나고 오일러리안은 마이너스로 나타나는데 어쨌거나 미소 변형의 경우에는 변형구배 요 밑에 녹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변형구배 텐서가 크기 차수가 1보다 꽤 작으면 요 비선형항은 무시할 수가 있어서 비선형항이 무시되고 나면 라그랑지안 변형률 텐서하고 그다음에 오일러리안 변형률 텐서가 모양이 완전히 동일하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두 텐서가 나타내는 값도 동일하지만 이 모양도 동일한 데다가 그 다음에 미소 변형의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기준 기술 방식하고 그다음에 공간 기술 방식의 차이가 이제 더 이상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편리하게 입실론 IJ는 그러니까 이 형태죠. 입실론 IJ는 UI, J 플러스 UJ, I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그 뒤에 비선형항 두 개를 떨어버리고 그 다음에 편의상 이 하첨자를 현재 좌표계를 사용을 해서 소문자를 사용해서 입술로 IJ 하는데 실제로는 아마 우리가 계산할 때는 소문자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대문자로 계산을 할 거예요. 입술론 뭐 예를 들면은 대문자 KL은 2분의 1의 U의 K, L, U의 L, K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자, 지금 요 밑에 빨간색으로 손글씨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정의가 요 라그랑지안 스트레인 텐서를 성분으로 이제 쭉 펼쳐서 쓴 거죠. 그러니까 요 표현은 뭐냐면 바로
요 마지막 그 성분으로 나타낸 마지막 표현을 편미분 형태로 이제 바꿔 써놓은 거죠. 표현은 똑같은 거죠.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K하고 L을 바꾸면, K하고 L의 위치를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K하고 L의 위치를 바꿔도 이 결과가 바뀌지가 않죠. 변동하지가 않죠. 지금 내가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좀 채팅창이든 아니면 마이크든 대답을 신속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바뀌지 않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자, K하고 L의 위치를 여러분이 한번 바꿔보라고. 그래도 결과는 동일하죠. 이런 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대칭 텐서라고 얘기하고 이 대칭 텐서는 대칭 행렬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변형률 텐서는 라그랑지안이든 오일러리안이든 아니면 미소 변형에 사용하는 라그랑지안과 오일러리안의 그 차이가 없어진 무시된 일반적인 변형률 텐서든 간에 첫 번째 첨자랑 두 번째 첨자의 위치를 바꿔도 그 표현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즉 변형 텐서는 전부 다 지금 요 슬라이드 페이지에 나온 변형 텐서는 전부 다 그 자체로 대칭이에요. 그 자체로 대칭 텐서예요. 그러니까는 그 자체라는 게 뭐냐면 정의한 것 자체가 대칭이 되도록 정의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자, 위에 그 비선형항이 포함된 변형률 텐서를 여기 지금 설명을 해놨어요. 유한 변형에 사용되는 변형률 텐서예요. 그 다음에 비선형항이 무시가 돼서 왜냐하면 크기가 작아서 무시된 거예요. 그냥 단순히 비선형항이기 때문에 무시가 된 게 아니고 앞에 두 항에 비해서 크기가 너무 작아서 계산을 해봤자 앞에 두 항을 계산한 결과 영향을 별로 안 주기 때문에 무시한 거라고요. 요거를 미소 변형에 사용되는 변형률 텐서. 우리가 보통 요 모양을 많이 사용하죠. 노란색으로 표현한 모양. 자, 그다음에 극분해를 간단히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극분해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대략 시간이 다 될 것 같은데요. 자, 극분해는 뭐를 극분해하는 거냐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신장비 계산하면서 정사각형이 평행사변형으로 이렇게 변형하는 거를 하나 예를 들었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정사각형 안에 있는 어떤 임의의 미소 선요소를 하나 생각해 봅시다. dx, d 라지 x. 그리고 평행사변형으로 그 변형한 후에 그 미소 선요소가 지금 요 빨간색으로 비금친 것처럼 변형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변형해 오는 동안에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이런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우리가 변형급에 정의했을 때는 그냥 d 라지 x에다가 d 라지 x를 f로 변환시키면 곧바로 스몰 dx가 되는 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쭉 얘기를 했었는데 요 f라고 하는 변환의 역할을 둘로 한번 구분해 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하나는 dx 방향으로 그냥 길이만 늘어져서 길이만 뭐 늘어나거나 아니면 줄어들거나 이제 같은 얘기죠. 길이만 변형을 한 상태를 d 라지 x 프라임 이거는 dx에다가 u라고 하는 변환을 시키면 길이 방향으로만 변환을 했다. 이랬을 때 d 라지 x 프라임과 d 라지 x는 방향이 같아요. 길이만 다르고 그 다음에 d 라지 x 프라임으로 변환시킨 다음에 이거를 회전 변환만 시켰다. 회전 변환, R로 표현되는 회전 변환 벡터를 사용을 회전 변환 텐서를 사용을 해서 변환을 시켰다. 그래서 결국은 스몰 dx를 만들었다. 그러면 처음에 u 변환을 했고 그다음 두 번째 r 변환을 했기 때문에 결국 f라고 하는 것은 r 곱하기 u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밑에 노란색으로 f는 ru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 u를 우측 코시 텐서 그다음에 r을 회전 변환시키는 직교 텐서 r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데 dx가 먼저 회전 변환을 하고 그다음에 회전 변환된 놈이 길이가 변형됐다. 길이가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회전했을 때 회전하는 양은 똑같을 거예요.
그 처음에 얘기한 이 R하고 그래서 처음에 R 텐서로 회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회전된 미소선 요소가 이제 길이가 뭐 늘어나거나 아니면 줄어들었다. 그랬을 때 그 변화를 시킨 것을 V라고 한다면 R로 먼저 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V로 나중에 길이가 바뀌어서 스몰 dx가 되나 아니면은 먼저 길이가 바뀌고 늘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회전을 한 스몰 dx가 되나 그 변형 구배는 자체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RU하고 VR이 같은 변형 구배 텐서를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곱하기로 나타낼 수 있다. 곱하기로. 지금 분해라고 하는 단어를 썼잖아요. 분해라고 하는 단어는 영문 단어 뭐를 그 번역한 거냐면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분해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 현상을 두 개로 나누어서 보는 걸 전부 디컴포지션이라고 얘기해요. 이 경우에는 곱하기로 나뉘어졌죠. 그죠? R 곱하기 U가 F 혹은 V 곱하기 R이 F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곱분해라고 얘기해요. 특히 이거는 회전 변환시키는 거를 포함했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극분해 정리라고 얘기해요. 폴라 디컴포지션 티어럼. F가 만약에 비특이 2차 텐서라면 비특이라는 건 역행렬이 존재하는 텐서는 비특이 텐서예요. 역행렬이 아예 없는 텐서 이거는 특이 텐서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 정상적인 텐서다 이런 뜻이에요. 비특이 텐서라는 얘기는. 비특이 2차 텐서는 직교 텐서 R과 대칭 텐서 U 혹은 V의 곱으로 유일하게 분해가 된다. 이게 바로 이제 극분해 정리인데. 그래서 R의 성질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자. R은 오소고널 텐서, 직교 텐서인데 요거는 회전만 담당을 하지 크기 변화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데 이 직교 텐서의 큰 특징이 하나는 아마 1장에서 잠깐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 트랜스포즈를 시키면 그게 바로 자신의 역행렬이다. 이게 바로 직교 텐서의 중요한 특징이죠. 그 다음에 U나 V는 대칭인 텐서다. 대칭 텐서로 이렇게 대칭 텐서가 극분해적인 거죠. 직교 텐서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보자고요. C는 그러면은 F를 극분해 정리 적용한 결과 C는 어떻게 되느냐? U를 두 번 연거푸 곱한 결과가 나와요. 왜냐면 R 트랜스포즈 R은 1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냥 U 자승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텐서의 자승이라는 거는 없는데 똑같은 놈이 연속해서 곱해졌다. 그래서 U의 자승이라는 그냥 기호로 나타낸 거. 이거는 실제로 어떤 스칼라 값을 자승한 것처럼 계산하는 건 아니고 U를 두 번 연거푸 곱해서 계산해서 텐서를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B 텐서도 마찬가지로 V 자승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U나 V 혹은 C나 B는 각각 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자, U 텐서는 어떤 성질을 유지하게 되냐면 U의 그 어떤 미소선 요소의 방향 단위 벡터 라지 NK를 U로 변환시키면 U로 변환시켜도 아까 그 크기만 바뀌지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 변화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방향은 그대로 유지된 채로 크기만 람다 K만큼. 람다 K는 뭐가 되냐면 결국은 신장비가 되겠죠. 신장비 람다 K만큼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거다. 그래서 결국 람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1장에서 우리가 조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설명은 좀 상세하게 안 한 것 같네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어떤 문제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고유값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어떤 벡터를 변환을 시켰더니 그 벡터 자신의 방향과 같고 크기만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변화. 이런 걸 갖다가 고유치 문제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랬을 때 이 람다 K를 고유치, 고유값이라고 얘기하고 이때 n 벡터, 람다 K에 상응하는 n 벡터를 고유 벡터, 아이겐 벡터 뭐 이렇게 이제 불렀었죠. 그 다음에 이제 V는 현재 좌표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스몰 nk를 변환시켜서 똑같은 스몰 nk로 5대 길이만 달라진 거. 그랬을 때 이제 그 신장비는 사실은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스몰 NK랑 라지 NK 다른 점은 뭐냐? 회전만 했다. 회전 뭘로 했느냐? R 텐서로 오소고널 텐서인 R 텐서로 회전만 시켰다. 그 다음에 코시그린 텐서는 람다 자승이 고유진 그런 텐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우리 조교가 백신 맞으러 가가지고 박동희 조교가 오늘 대체 조교인데 박동희 조교한테 제가 오늘 퀴즈 시험 문제지와 과제물을 갖다가 좀 넘기기로 하고, 그런데 이제 과제물은 제가 조금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넘기고 있어요. 과제물을 잠깐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물은 뭐 간단해요. 오늘 출제를 했고 다음 금요일 날 제출하면 되고, 이승로 조교에게 사이버 캠퍼스 통해서 제출하면 되고, 내용은 일장의 발산 정리가 소개되어 있어요. 다이버전스 세럼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보충 설명을 하자면 어떤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그 보충 설명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 수 있으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 이게 이제 1번 문제고, 2번 문제는 구체적인 계산 문제를 하나 우리 예제와 예제 풀이처럼 구체적인 계산 문제와 답을 좀 하나 만들어 보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방금 공부했던 극분의 정리 있잖아요. 극분의 정리에 대한 계산 문제와 답을 하나 만들어 주기 바래요. 계산 문제와 답은 항상 우리가 그 예제와 예제 풀이를 참조를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서 그것과 비슷한 문제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 되죠, 전부? 자, 그러면은 사이버 캠퍼스나 아니면은 단톡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과제물과 그다음에 오늘 퀴즈 시험 볼 거를 지금 다운을 받으세요. 다운받은 사람들은 다운받았다고 채팅창에 좀 알려주세요. 아직 다운이 안 됐나 본데. 박동희 조교가 최조원 받았고, 서동엽 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박준희 받았고, 이승철 받았고, 이영서 받았고, 김희수 받았고, 이거 아직 오민규 군이 못 받았네. 오민규 밥가 제일 먼저 받았구나. 박준희 받았고. 오케이. 그럼 다 받았네요. 자, 그러면은 퀴즈 시험을 지금부터 푸는데 그 계산 과정을 가급적 연습지에다가 계산 과정을 쭉 써주고, 그중에 중요한 단계만 나중에 요약해서 답안지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거를 촬영해서 제출을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계산량이 조금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는 좀 부지런히 펜을 돌리고 머리를 굴려야지 답을 얻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시간 조금 더 필요한 사람들은 이후에 강의가 따로 없다면은 우리가 원래 강의 종료 시간이 1시 15분이잖아요. 시간을 조금 더 써서 박동희 조교에게 얘기를 해서 시간을 좀 더 써서 뭐 1시 반이라든가 뭐 이때까지 시간을 좀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좀 신속하게 그 계산하는 것도 난 좀 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지만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부지런히 그 계산을 해서 아주 깔끔하게 답안지를 정리를 한 다음에 그것을 사진 촬영해서 사이버 캠퍼스 조교에게 제출해 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박동희 조교는 나중에 1시 반 정도까지 제출된 그 답안지를 모아가지고 이승로에게 전달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회의를 나가버리면 질의응답을 못할 거 아니야. 일단 이거는 계속 일단 회의를 종료를 하고 이걸 내가 저기 동해에게 저거를 넘겨줄게요. 오케이. 박동희 군이 이제 왜냐면 지금 레코딩을 여기까지만 하면 좋겠는데